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저병은 다른 영법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큰데요. 아무래도 양팔을 동시다발적으로 당겨야 하면서 박자를 맞춰야 한다는 점이 까다로운 영법이 되겠습니다. 힘은 많이 들고 속도는 자유형 다음 두 번째로 빠른 애매한 포지션에 속하긴 하지만 운동 강도 측면이나 수영 뽐내기에는 저병만한 게 없겠지요. 저병을 잘하기 위해 지금처럼 자유형 발차기를 하면서 저병 팔 동작을 유지한 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은 박자를 맞추기 어려운 분들이 팔 동작에 집중이 가능하며 웨이브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플랫 저병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 거리의 저병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다른 영법들은 어찌 요령껏 팔을 돌려가며 완주는 가능하지만 저병은 팔을 돌리는데 한계가 느껴지며 물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몸은 못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젖산 역치가 높다, 낮다로 표현하는데요. 젖산은 우리가 고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피로 물질입니다. 같은 거리를 저병으로 이동하는데 빠르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은 젖산 역치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지금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겠어 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젖산 역치가 높다, 피로가 찾아오는 시기가 느리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저병 훈련을 통해 젖산 역치를 높여서 몸이 쉽게 피로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만 갖고 그 사람의 수준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 생리학적 용어로만 판단하기는 부적합한데요. 저병을 먼 거리로 표현했지만 딱 50m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영법은 10바퀴도 한 번에 이동하면서 왜 저병은 50m도 가기 전에 지쳐 버리는 것일까요? 아무리 저병이 힘든 운동이라고 하지만 다른 영법과 이렇게 갭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분명 있겠습니다. 첫째, 50m 저병의 착각.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저병 50m 5바퀴는 했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했던 저병 5바퀴는 제대로 한 것이라 보기 힘듭니다. 레인이 좁아 모든 사람들이 도착을 해야 출발할 수 있는 여건상 25m 도착 뒤 우리는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도착할 때쯤에 회복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이겠죠. 이미 충분히 회복이 된 상태에서 쉬었다가 출발하는 저병은 50m를 간 것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 어제 3시간 동안 수영했어 라는 말을 듣는 경우 우와 3시간 동안 수영을 하다니 대단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운동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3시간 동안 어떤 영법으로 얼만큼 거리를 이동했어 라는 고도의 질문을 던지겠죠. 시간, 속도, 거리, 그리고 영법의 형태를 통해 수영 수준을 파악하며 얼마만큼의 훈련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50m 저병을 했다고 말을 해도 누군가의 생각이나 운동 지식의 차이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 어릴 때 달리기 100m 얼만큼 뛰었어? 대부분 학창시절 운동장에서 기록을 측정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측정했던 거리가 실제 100m가 아닙니다. 운동장 사정상 어쩔 수 없이 90m, 95m를 100m로 인정하여 기록을 표기할 뿐이죠. 그래서 허풍이 강한 아재들 중에 내가 100m를 달리기를 12초에 달렸으니 축구선수 이동국이나 안정환하고 비슷하겠네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 우리는 100m보다 적은 거리에서 뛰었습니다. 그 기록이 평생 자신의 최고 기록을 믿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이라 볼 수 있겠죠. 둘째, 35m 지점에서 한계를 느끼다. 오랜만에 저병 50m를 하면서 몸의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35m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의 팔들이 굉장히 무거워지는데요. 실제 벽을 터치하고 바로 저병 오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의 신체에서 젖산 생성이 막 시작됩니다. 평소보다 심박수는 빨라지면서 어깨에 돌덩어리를 달았는지 팔이 물 밖으로 쉽게 나오지를 못하는데요.
누군가 첫 저병은 쌩쌩하게 잘 갑니다. 몸에 활기가 있고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100m 달리기 경기에서 우사인 볼트가 세계 기록을 세웠을 때 초반 스피드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60m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며 업 비슷하게 달리는 경쟁자들을 제쳐서 앞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누군가는 초반 순간 반응에는 타고난 재능을 보여 앞서갈 수는 있겠지만 60m 이후에 뒷심 부족으로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병 50m가 짧은 거리긴 하지만 상대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영법을 바꿔야 할 정도로 힘든 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병은 다른 영법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50m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페이스가 필요한 법인데요. 물론 숙련된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저병 50m가 단거리 종목이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하는 순간 은퇴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오리발 신고 저병하면 도움이 되나? 숙련된 사람들에게는 저병 50m를 맨발로 하든 오리발을 신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몸이 힘들면 물속 글라이딩을 길게 하면서 여유있게 완주를 하면 되고, 몸에 힘이 남아돌면 플랫 저병으로 재빨리 저병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오리발을 신어도 35m 지점에서 고비를 느끼는 분들은 이거 이야기가 다릅니다. 맨발로 저병하는 순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25m 벽 터치하는 순간 이거 사람 할 짓이 못 된다 하고 벽과 눈씨름만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 멀리서 수영쌤이 빨리 오세요 라고 고함을 쳐도 절대 출발을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저병은 25m만 하고 멈추는 거야 하고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오리발을 신으면 형편은 좀 나아집니다. 벽을 터치하는 순간 힘이 좀 남아있어 하고 다시 가는 것입니다. 물론 35m 지점에서 쪽팔리지만 힘이 들어 포기를 선언하려고 준비해도 주변에서 막 응원하고 힘내라 하면 이거 쉽게 포기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리발의 힘, 주변의 응원, 가오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내며 50m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오리발 지분이 대부분이라 하지만 만약 혼자 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넷째, 한 번의 성공이 중요하다. 만약 오리발을 안 끼고 50m 저병에 계속 도전했더라면 스스로 지쳐서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에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시키는 거야 하고 말이죠. 그러나 오리발을 신으면 50m의 성공 확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설사 35m 지점에서 힘이 들어 다른 영법이 튀어나온다 해도 우리는 벽 터치 후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의미를 둬야 합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마라. 가능성이 없다고 미리 포기하기에는 이거 아깝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도 계속 쳐다보면 익숙해지기 마련. 신체를 단련하고 작은 나무를 자주 올라가는 훈련을 통해 언젠가는 우리도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저병 50m 성공이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와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리발을 빼고 50m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오리발 끼고 저병 50m 성공하는 것은 제대로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작은 성공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뭐로 가도 솔만 가라. 우리는 수영을 하면서 자세와 교정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데요. 수영의 본질은 더 빨리, 더 멀리입니다. 우리는 더 빠르고 더 멀리 가기 위해 자세를 교정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수영은 어떤가요? 카메라에 30초 영상을 잘 담기 위해 딱 거기까지만 에너지를 쓰고 있죠. 사람마다 가치관과 생각은 다르지만 30초 수영을 위해 자세를 교정하는 것은 성장을 저해합니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 수 있는 체력, 저병 50m를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힘,
우리의 신체를 한계에 가까이 몰아붙였을 때 한 차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폼생폼사라고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이쁜 수영이 곧 좋은 자세의 수영 척도일 수도 있겠지만 모로가도 솔마감에 되듯이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자세라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영할 때 개 헤엄으로 세계기록을 낸다면 자영의 패러다임은 개 헤엄으로 통하게 됩니다. 수영은 앞서 나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따라가는 사람은 앞서 나가는 사람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복사하듯이 흉내만 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만의 장점, 개성을 활용한 영법을 통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색깔을 잊지 말고 수영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오리발 없이 저병 50m 완주하는 날이 찾아오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